형, 이거 봐. 이 사진. 엄마랑 저 남자가 같이 찍은 거야. 준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누렇게 바랜 사진 속에는 20살은 젊어 보이는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다. 그 옆에는 1982년 봄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게 뭐가 이상해? 옛날 친구일 수도 있잖아. 현우는 무심하게 답했지만 동생이 사진을 뒤집어 보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사진 뒷면에는 또렷한 엄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태진아,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혜정. 태진. 그거 지금 엄마랑 결혼한다는 그 사람 이름 아니야? 두 형제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다. 재혼식까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엄마와 그 남자 사이에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제 이름은 이혜정입니다. 올해 69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하죠. 참 억센 여자라고. 남편 잃고 혼자 두 아들 키워내고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해서 이제는 제법 괜찮은 식품, 유통회사까지 일궈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저도 가끔 거울을 보면 놀라요. 이 주름진 얼굴 속에 아직도 25살 혜정이가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이 억센 여자가 평생 단 한 번도 잊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는 것을요. 엄마,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요? 큰아들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갑작스럽게 두 아들을 집으로 부른 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얘들아,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엄마가 결혼하려고 한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둘째 준호가 황급히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결혼, 재혼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야. 저는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현우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턱 근육이 경직된 게 보였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갑자기 무슨 농담 아니다. 진지하게 하는 얘기야. 도대체 누구랑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준호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0년을 기다린 사랑이라고? 평생 가슴에 묻어뒀던 이름이라고? 서태진이라는 분이야.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이였어. 얼마나 오래전인데요? 현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계심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저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25살의 저는 결혼하기 전 다른 남자를 사랑했었다고. 그 사랑을 포기하고 가정을 지켰지만 평생 그 이름을 잊은 적이 없었다고요. 엄마,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하시고. 갑작스럽다는 거 안다. 하지만 엄마도 이제 70이야.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으면 거짓말이지. 너희는 각자 가정이 있고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구나.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현우는 여전히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읽었어요. 반대도 찬성도 아닌 그저 혼란스러움이었죠. 그분, 어떤 분이신데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성실하고 따뜻하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40년 전 제 심장을 뛰게 했던 사람. 25살 혜정이가 평생 잊지 못한 첫사랑. 그리고 지금 69의 저에게 다시 한번 사랑이 무엇인지 일깨워준 사람. 다음 주 일요일에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저는 일방적으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아들들이 돌아간 후 저는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과 작은 반지 하나가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에는 삐뚤빠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혜정 씨, 미안합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사람 만나세요. 마이너스 태진. 43년 전 이 편지를 받고 저는 사흘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중매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어요. 현우 아버지였죠. 저는 좋은 아내였어요.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밤에 잠들기 전이면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태진이 떠나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함께였다면, 그리고 1년 전 우연히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동네 병원 복도에서였어요. 백발이 된 그가 휠체어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40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걸음걸이, 그의 뒷모습. 태진 씨. 제가 부르자 그가 멈춰 섰어요. 천천히 돌아본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혜정 씨? 우리는 그렇게 다시 만났어요. 저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정리할 시간이에요. 그리고 남은 인생, 진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시간입니다. 아들들이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번엔 제 선택이니까요. 일요일 오후 저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옷을 골랐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다가 다시 넣고 회색 카디건을 걸쳐봤다가 또 벗었습니다. 69의 나이에 옷 때문에 고민하는 제 모습이 우스웠지만 가슴은 25살 처녀처럼 두근거렸어요. 결국 연보라색 한복 블라우스를 선택했습니다. 태진이 옛날에 좋아하던 색이었죠. 엄마, 도착했어요.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저는 한 번 더 거울을 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거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를 봤어요. 서태진. 72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그 사람.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웃었어요. 혜정 씨, 오늘 참 예쁘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쉬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어서 오세요, 태진 씨.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현우와 준호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태진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특히 현우의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불편하면서도 이해가 됐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재혼한다고 하면, 게다가 전혀 모르는 남자라면 당연히 의심스러울 테니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태진입니다. 태진이 두 아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도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현우입니다. 준호예요. 짧은 인사였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앉으세요, 태진 씨. 제가 권하자 태진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면서 거실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무겁고 조심스럽고 팽팽했어요. 서태진 씨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건축 일을 했습니다. 50년 가까이요. 이제는 은퇴했지만요.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준호의 질문이었어요. 직설적이었습니다. 태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아내와 딸을 30년 전에 잃었습니다. 교통사고로요. 아, 죄송합니다. 준호가 당황하며 사과했어요. 괜찮습니다. 오래전 일이니까요. 태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담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가 아내와 딸을 잃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몇 번이고 들었으니까요. 저는 차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자, 차 드세요. 찻잔을 나눠주면서 저는 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어머니랑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태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제게 시선을 보냈어요. 제가 먼저 말할까요? 라고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말씀하세요. 라고 눈으로 답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났습니다. 40년도 더 됐네요. 40년요? 그럼 엄마가 준호가 놀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25이었죠. 저는 28이었고요. 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관계였는데요? 현우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어요. 친구였습니다. 태진이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반만 사실을 말한 거였죠. 저는 찻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왜 40년 만에 갑자기 결혼을 하시려는 거예요? 현우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겁니다. 태진이 신중하게 답했어요. 1년 전쯤 우연히 병원에서 다시 만났어.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태진 씨가 건강검진 받으러 왔더라고. 나도 마침 정기검진 날이었고,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됐지. 그리고 바로 결혼 생각을 하신 거예요? 준호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어요. 바로는 아니고, 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옛 친구로 가끔 만났습니다.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의지가 되더라고요. 나이 들면 외롭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냥 친구처럼 만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걸. 40년 전 끝내지 못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요. 태진 씨,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제가 말했어요. 아들들과 단둘이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아, 네. 태진이 일어서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 저쪽이죠? 태진이 복도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정확히 화장실이 있는 방향이었어요. 순간 현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처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냉랭한 목소리였어요. 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순간 당황했어요. 실수였습니다. 태진은 이 집에 몇 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들들 모르게요. 아, 그게 태진이 말을 더듬었어요. 일반적으로 현관에서 봤을 때 화장실이 저쪽에 있는 구조가 많아서요. 그냥 짐작으로 억지스러운 변명이었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한테 숨기시는 게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들킬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언젠가는 들킬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로 들킬 줄은요. 현우야,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분이랑 정말 1년 전에 우연히 만난 게 맞아요?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알고 지낸 사이예요? 준호도 일어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두 아들의 시선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태진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제 실수입니다. 혜정 씨를 의심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태진 씨.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얘들아, 앉아라. 엄마가 제대로 얘기해 줄게. 두 아들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엄마가 너희 아버지 만나기 전에 태진 씨를 먼저 알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그게 무슨... 현우가 입을 열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끝까지 들어봐라. 엄마 얘기 다 듣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아. 준호가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팔짱을 낀 채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25이었어. 나는 그때 작은 양장점에서 일했고 태진 씨는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젊은 기술자였지. 우리 집 근처 다리를 보수하는 공사였는데 말하면서 그때가 떠올랐어요. 한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던 28배 태진. 점심시간마다 다리 난간에 앉아 도시락을 먹던 그의 모습. 어느 날 퇴근길에 소나기가 쏟아졌어. 나는 우산이 없었고 태진 씨가 자기 작업복을 벗어서 내 머리 위에 덮어줬지. 태진이 조용히 웃었어요. 그때 혜정 씨 원피스가 하얀색이었거든요. 비 맞으면 비칠까봐. 그렇게 시작됐어. 매일 퇴근길에 만나고 주말엔 한강변을 걸었지. 태진 씨는 내게 꿈 얘기를 많이 했어. 훌륭한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언젠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집을 짓고 싶다고. 그럼 현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그렇게 좋아하셨으면.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태진 씨 어머니가 반대하셨어. 나는 학벌도 없고 집안도 가난했거든.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가 뭐가 있겠니? 태진이 주먹을 쥐었어요. 4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때의 아픔이 남아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그때 저한테 제발 혜정 씨와 헤어져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다고. 그래서 헤어지신 거예요? 준호가 물었어요. 응. 태진 씨가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났어. 그리고 석 달 후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너희 아버지를 만났지. 중매였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나를 소중하게 대해줬고,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셨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 솔직히 말하면 마음을 정리하려고 태진 씨를 잊으려고 결혼했어.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함께 살면서 점점 의지하게 됐고 너희를 낳고 키우면서 진짜 가족이 됐지. 그럼 아빠는 아셨어요? 엄마가 다른 사람 사랑했던 거?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 안 했어. 하지만 어쩌면 알았을지도 몰라. 아버지는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남편 생각에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도, 오래된 사진을 몰래 볼 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제 곁에 있어줬어요. 그런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왜 그때 만나지 않으셨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있었잖니.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할 일은 너희를 잘 키우는 거였어. 현우 너는 고등학생이었고 준호 너는 중학생이었어.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난다고? 그건 할 수 없었어. 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혜정 씨는 훌륭한 어머니셨습니다. 두 아들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컸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이제 엄마 마음대로 하시겠다고? 현우야, 그게 무슨... 아니요, 이해 안 돼요. 현우가 벌떡 일어섰어요. 엄마가 외로운 건 알아요. 혼자 사시는 게 힘든 것도 알고. 그런데 왜 하필 이 사람이에요? 40년 전 사람을? 엄마가 정말 행복하려면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우 형,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준호가 말했지만 그의 표정도 밝지 않았어요. 근데 나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엄마, 그 사람이 정말 엄마를 생각했으면 왜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엄마 혼자 힘들게 사업하실 때도. 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대답 못 하시죠? 준호가 따졌어요. 진짜 사랑했으면 찾아왔어야죠. 그런데 안 왔잖아요. 왜요? 귀찮았어요? 아니면 엄마가 힘들게 사는 걸 보기 싫었어요? 준호야, 그만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닙니다. 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자격이요? 현우가 비웃었습니다. 그냥 핑계 아니에요? 용기가 없었던 거잖아요. 현우야, 제발. 제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현우는 듣지 않았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결혼 반대합니다. 나도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랑은 안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망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현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재산 때문인 건 아니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가 지금 가지고 계신 회사, 부동산, 그런 거, 이 사람이 알고 있나요? 태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혜정 씨의 재산에는 관심이. 그럼 증명할 수 있어요? 현우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혼인 전 재산 분리, 유언장 작성, 그런 거 할 수 있으세요? 현우,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니? 엄마가 지금 돈 때문에 결혼한다고 생각해? 아니요, 엄마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노인 상대로 접근해서 재산 빼돌리는 거. 그만해. 제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엄마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엄마를 이렇게 못 믿어? 엄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닥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나가라. 둘 다 나가. 엄마. 나가라고. 현우와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혜정 씨,
태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제가 나가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에요. 태진 씨는 여기 계세요. 저는 아들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나가. 그리고 다시는 엄마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라. 현우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준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아들은 결국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태진이 제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미안해요, 혜정 씨. 쟤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이건 언젠가 겪어야 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들이 저를 저렇게 볼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서재로 가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태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산 증여 서류예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작년에 이미 회사 지분 대부분을 아들들한테 넘겼어요. 부동산도 반 이상. 제가 가진 거라고는 이 집이랑 생활비 정도예요. 그럼, 네. 저는 애초에 재산 때문에 재혼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들이 그걸 모를 리 없는데 제 목소리가 또 떨렸습니다. 왜 저렇게 의심하는 걸까요? 태진 씨? 태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들들이 당신을 걱정하는 겁니다. 서투른 방식이지만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하나 더 숨긴 게 있어요. 아들들한테도 태진 씨한테도. 뭡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아픈 거 알고 계세요? 태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병원에서 6개월 전에 췌장암 진단받았어요. 아직 초기라 수술 가능하다고 하지만 혜정 씨 괜찮아요. 수술하면 돼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후회 없이 살고 싶다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태진 씨 만나기로 한 거예요. 남은 인생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고 싶어서요. 태진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의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들은 몰라요. 엄마도 무서워한다는 걸, 혼자 죽는 게 두렵다는 걸, 그리고 마지막만큼은 정말 사랑했던 사람 곁에서 눈을 감고 싶다는 걸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들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도 전화도.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또 그런 말을 들을 자신이 없었어요. 태진은 매일 저녁 전화를 했습니다. 혜정 씨, 밥은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아들들한테서 연락 왔어요? 아니요. 미안합니다. 쟤 때문에. 태진 씨 잘못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같은 대화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태진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저녁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내일. 시간 있으세요? 왜?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준호랑 같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 싸우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준비된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무슨 준비? 서태진 씨에 대한 자료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우야, 너 설마. 내일 봬요, 엄마.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료? 무슨 자료를 조사했다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아들들이 왔어요. 현우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준호는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심각했어요. 앉아라.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현우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우리 서태진 씨에 대해 조사했어요. 뭐?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가 지금 사람을 조사해?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준호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그래서 사설탐정까지 고용했어요. 그리고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상한 게 뭔데? 제가 물었을 때 현우가 서류 첫 장을 펼쳤습니다. 서태진, 1953년생. 맞죠? 그래. 1982년까지는 기록이 명확해요. 건축회사 근무, 주소지 이동, 다 나와요. 준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런데 1983년부터 1990년까지 기록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요. 주민등록 이동도 없고 직장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갑자기 나타나요. 부산에서요. 이름도 바뀌어 있어요. 뭐라고? 현우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원래 이름은 서태진이 맞아요. 근데 1990년부터 1995년까지는 서태연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다가 1995년에 다시 서태진으로 개명했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진이 이름을 바꿨다고? 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1983년 7월 15일자 신문 기사예요. 화면에 오래된 신문 스캔 이미지가 떴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추돌사고, 일가족 사망. 기사 내용이 보였어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 운전자 박삼십 씨와 그의 아내 김삼십 씨, 딸 박오 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이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이게 무슨 상관인데? 제가 물었어요. 엄마, 기사 끝까지 읽어보세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숨이 멎었어요. 트럭 운전자 서삼십 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음주운전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서태진 씨 나이가 1983년에 정확히 30세였어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이 사고 이후로 서태진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사라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동명이인일 거야. 서태진이 흔한 이름이잖아. 처음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준호가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그래서 확인했죠. 그 서태진 씨가 다녔던 회사, 대흥건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그 회사 맞죠? 태진 씨가 일했던 곳?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교도소 출소 기록이에요. 현우가 마지막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서태연, 1990년 3월 출소, 7년 복역, 업무상 과실치사. 7년은 좀 긴 것 같은데 조사해 보니까 음주운전에다가 사고 후 도주까지 있었대요. 그래서 형량이 늘어난 거고요. 준호가 설명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현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태진 씨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음주운전으로. 그것도 일가족을요.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 태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증거가 여기다 있잖아요. 준호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은 과거를 숨기고 엄마한테 접근한 거예요. 접근이 아니야. 우리는
그럼 엄마는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현우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셨죠? 그게 바로 문제예요. 결혼하려는 사람의 과거도 모르고 계셨다고요. 나는, 나는 태진 씨를 믿어.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엄마. 준호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엄마, 사람이 죽었어요. 어린아이까지. 그 사람 때문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건 사고였을 거야. 실수였을. 음주운전이 실수예요? 사고 내고 도망친 게 실수고요?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은 살인자예요. 그만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너희가 알아?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살았다는 거 알아?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어야죠. 준호가 맞받아쳤어요.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했어야 한다고요. 근데 숨겼잖아요. 이름까지 바꿔가면서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사고가 1983년 7월 15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엄마, 그날이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983년 7월 15일. 그날은 엄마 결혼식 날이잖아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랑 엄마가 결혼한 날. 그날 서태진 씨는 음주운전을 했고 사람을 죽였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낯선 남자와 손을 잡았어요. 태진을 잊으려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악착같이 버텼던 그날. 그날 태진은 술을 마셨고 운전을 했고 사람을 죽였다고. 엄마 혹시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사람이 엄마 결혼 소식 듣고 그래서 술 마신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더 큰 문제잖아요. 현우가 벌떡 일어섰어요. 자기 감정 조절 못해서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 사람이랑 엄마가 결혼한다고요? 너희들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과거의 실수를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거야? 변했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준호가 반문했어요. 엄마한테 과거를 숨긴 사람을요? 가장 중요한 걸 말 안 한 사람을요? 저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현우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발이요. 나도요, 엄마. 준호도 옆에 앉았어요. 우리가 오해한 거면 사과할게요. 근데 이건 너무 큰 문제예요. 두 아들의 간절한 눈빛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나가줄래? 엄마,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 제발, 나가줘. 아들들은 결국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태진 씨, 혜정 씨,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맞나요? 지금 당장, 지금이요? 밤인데,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어봐야 했어요. 직접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시간 후 태진이 왔습니다. 그는 헐레벌떡 달려온 듯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했고 셔츠 단추도 하나 잘못 채워져 있었습니다. 혜정 씨, 무슨 일이? 앉으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태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들들이 놓고 간 서류 뭉치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뭡니까?
읽어보세요. 태진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장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1983년 7월 15일. 제가 말했어요. 제 결혼식 날이었어요. 그날 태진 씨는 뭐 하셨죠? 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혜정 씨, 음주운전 하셨죠? 사람 죽이셨고요.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7년 복역하신 거, 이름 바꾸신 거, 다 거짓말이에요? 태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럼 사실이네요. 저는 비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다시 만나면서 단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네요. 가장 중요한 걸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것도 술 먹고. 그래도 말했어야죠. 제가 소리쳤습니다. 결혼하자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과거를 숨길 수가 있어요? 무서웠습니다. 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날 떠날까봐, 또다시 혼자 남을까봐, 비겁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한다면서 거짓말로 시작하시는 게 비겁하다고요. 거짓말 아닙니다. 태진이 벌떡 일어섰어요. 내 사랑만큼은 진짜였습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숨기고 속이고 도망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증명해요? 태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 없으시죠? 제가 일어섰어요. 돌아가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고요. 혜정 씨, 태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제발 설명할 기회만 놔주세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나가세요. 태진이 주저앉았어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참 후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제야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찾아왔어요. 엄마, 어젯밤에 서태진 씨 만나셨어요? 응, 다 끝났어. 정말요?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정말 잘. 근데 준호야. 제가 물었어요. 엄마 방 좀 정리해 줄 수 있겠니? 요즘 기력이 없어서. 그럼요. 제가 할게요. 준호는 열심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옷장을 정리하고 서랍을 정돈하고 침대 시트도 갈았습니다. 그러다가 침대 헤드 뒤쪽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준호 손에는 낡은 사진첩이 들려 있었어요. 침대와 벽 사이 틈에 숨겨뒀던 그 사진첩. 아, 그건. 와, 엄마 젊을 때 사진이네요. 준호가 사진첩을 펼쳤어요. 첫 장에는 25살의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긴 생머리를 한 모습이었죠. 엄마 진짜 예쁘셨네요. 이건 어디서 찍은 거예요? 한강. 공원에서. 제가 작게 대답했어요. 준호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에는 제가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 이 사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태진 씨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다음 장을 넘겼어요. 또 다른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모두 저와 태진이 함께였어요. 엄마, 준호가 사진 뒷면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제 필체로 날짜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1982년 5월 3일. 태진이와 첫 데이트. 1982년 7월 17일. 태진이 생일. 케이크 만들어줬다. 1982년 10월 9일. 남산에서. 태진이가 청혼했다. 청혼?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그때 마지막 장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준호가 그걸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는 태진과 함께 서 있었어요. 제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태진은 제 왼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83년 3월 2일. 우리만의 약혼식? 진짜 결혼식은 가을에 하기로. 엄마. 준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엄마가 서태진 씨랑 약혼했었다고요? 준호야, 이건... 그럼 아빠는 뭐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약혼한 사람 있으면서 왜 아빠랑 결혼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형? 형 당장 와봐. 준호가 전화기를 꺼내 현우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엄마 집으로 와. 당장? 준호야, 진정해.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이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이 사진들 보세요. 엄마는 서태진 씨랑 약혼까지 했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 아니야. 엄마는 그럼 뭐예요? 친구였다고 하셨잖아요. 친구가 맞아. 약혼은 파혼했으니까. 파혼은 왜 했는데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태진이 어머니가 반대하셨어. 그래서 헤어졌고, 그래서 아빠한테 간 거예요? 차선책으로? 그게 아니라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엄마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요? 이 사진들 보면서 준호가 사진첩을 흔들었어요. 평생 이 사진들 숨겨놓고 서태진 씨 생각하면서 살았으면서요? 준호야, 아빠가 불쌍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 다른 남자 사랑한 여자 곁에서 살았다는 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알았을까요? 엄마 마음이 딴 데 있다는 거 몰랐을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최선을 다했어. 좋은 아내였고 거짓말로 시작한 결혼이었잖아요. 준호가 울부짖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현우가 급히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준호가 사진첩을 현우에게 던졌습니다. 이거 봐. 엄마가 평생 숨기고 살았던 거. 현우가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현우야, 대답하세요. 약혼했었던 거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가 사진첩을 탁자에 내팽개쳤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현우야, 엄마 얘기 좀. 이제야 이해가 돼요. 현우가 비웃었어요. 왜 서태진 씨한테 그렇게 매달렸는지. 평생의 첫사랑이었으니까요. 약혼까지 했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현우가 소리쳤어요. 엄마는 우리 아빠를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제가 울부짖었어요. 사랑했어. 진심으로. 어떻게 믿어요? 준호가 사진첩을 가리켰어요. 이 사진들을 평생 간직하면서요? 서태진 씨를 잊지 못하면서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사람은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그게 말이 돼요? 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는 평생 엄마만 사랑했는데
엄마는 다른 남자 생각하면서 살았다고요? 아버지는 알았을 거야. 제가 작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는 다 알았을 거야. 하지만 아무 말 안 했어. 왜냐하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 엄마의 과거까지 받아들여준. 그만하세요. 현우가 귀를 막았어요. 더 이상 듣기 싫어요. 아빠를 모욕하지 마세요. 현우야. 나가요, 준호야. 현우가 동생을 향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좀 진정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얘들아, 제발. 그리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현우가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서태진 씨, 진짜 다시 만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현우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엄마는 끝까지 그 사람 편이시네요. 그게 아니라, 좋아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우리한테는 기대하지 마세요. 엄마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시면 저희는 인연을 끊을 거예요. 현우야, 진심이에요. 아빠를 배신한 엄마를 저는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두 아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사진첩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저와 태진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너무 불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아들들도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사진첩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펼쳐보니 태진의 필체였어요. 혜정 씨, 미안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세요.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마이너스 태진. 편지 날짜는 1983년 5월 20일이었어요. 제 결혼식 2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꼭 쥐고 울었어요. 모든 게 엇갈렸습니다. 타이밍도, 운명도, 사랑도. 그리고 이제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어요. 사흘밤을 잠 못 이루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태진을 만나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이별을 하든 아니면 진실을 다 듣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쉬어 있었습니다. 그도 잠을 못 잤나 봐요. 저예요, 태진 씨. 혜정 씨, 만나요. 오늘 저녁? 정말 만나주시는 겁니까? 할 얘기가 있어요. 한강공원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처음 만났던 그곳.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도 저녁 6시 한강공원 벤치. 40년 전 태진이 처음 우산을 씌워줬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태진은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백발이 저녁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태진 씨, 제가 부르자 그가 휙 돌아봤어요.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앉아요. 우리 앉아서 얘기해요.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혜정 씨, 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숨긴 것 없이 들을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걸 보세요.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1983년 5월 20일자 편지. 태진의 손이 떨렸어요. 이걸 어떻게 사진첩에 끼워져 있었어요. 근데 태진 씨, 이 편지에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만 적혀 있잖아요. 다른 얘기는 없고요. 그게 1983년 7월 15일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태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날 혜정 씨 결혼식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요? 신문 부고란에서 봤습니다. 우연히.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아침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정신없이. 혜정 씨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한 거예요? 네. 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친구가 차 키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뿌리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어디론가 가야만 했어요. 혜정 씨한테 결혼식장으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한테 오려고 했던 거예요? 네. 태진이 고백했어요. 말리려고 했습니다. 미친 짓이라는 거 알았지만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어서 그냥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고속도로에서였습니다. 중앙선을 넘었어요.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태진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젊은 부부였습니다. 뒷좌석에 5살짜리 딸이 타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셋 다. 그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3명 다 사망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겁이 났어요. 하지만 몇 시간 뒤 제 발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자수했어요. 7년 복역했다고 했죠? 네. 원래는 3년이었는데 초범이었고 자수했고 반성하니까. 근데 저는 더 받고 싶었습니다. 뭐라고요? 항소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검사한테 부탁했어요. 형량 늘려달라고. 3사람 목숨 빼앗은 놈이 3년만 사는 게 말이 되냐고. 태진이 저를 봤어요. 눈이 퀭퀭했습니다. 결국 7년 받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어요. 평생 갇혀 있어도 모자랄 죄를. 출소하고 나서는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서태연으로. 서태진은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 죽인 그 인간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고. 5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살다가 왜 다시 바꿨어요? 유족을 만났습니다. 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죽은 그 가족의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죽여달라고, 저를 죽여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때리셨어요. 지팡이로. 계속. 피가 날 때까지. 태진이 머리를 만졌어요. 여기 흉터 있습니다. 그때 생긴 거예요. 근데 맞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당신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라. 그게 진짜 속죄다라고. 그래서 다시 서태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죄를 안고 살기로. 저는 한참을 아무 말 못했어요. 그 후로는요, 혼자 살았습니다. 건축이라면서 번 돈은 다 그 가족 제사 지내는데 썼어요. 매년 기일마다 찾아가서 절했고요. 결혼은요? 가족은? 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그래서 평생 혼자. 거짓말이에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아들들이 조사한 자료에는 아내와 딸을 잃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30년 전 교통사고로. 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설명해 주세요. 결혼은 했습니다. 출소하고 10년쯤 후에. 태진이 힘들게 말했어요. 봉사활동하다 만난 여자였어요. 저보다 5살 어렸고 착했습니다. 제 과거를 다 알면서도 받아줬어요.
딸도 낳았고요. 네, 예쁜 딸이었습니다. 민지라고.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최선을 다해 가장 노릇했습니다. 과거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왜? 또 교통사고였습니다. 태진이 주먹을 쥐었어요. 이번엔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신호 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한 놈이. 아내는 현장에서, 딸은 병원 가는 길에. 둘 다 떠났습니다. 태진이 하늘을 봤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벌이구나. 내가 빼앗은 새 목숨에 대한.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후로 또 혼자 살았습니다. 20해 넘게. 그러다 1년 전에 저를 만난 거죠. 네. 태진이 저를 봤어요. 병원에서 혜정 씨를 봤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단번에 알아봤어요. 저도요. 처음엔 피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혜정 씨 인생을 망칠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제가 먼저 말 걸었죠. 저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태진 씨 맞으시죠? 그렇게 물었더니 태진 씨가 울먹였잖아요. 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혜정 씨가 날 기억하고 있다는 게. 태진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후로 만나면서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욕심이 났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그래서 과거를 숨긴 거예요? 네. 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비겁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또 잃을까봐. 저한테 남편이 있었다는 것도 알았죠? 알았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것도. 그럼 저는 힘들게 물었어요. 제 남편 죽음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남편은 2010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57의 나이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7월 15일이에요. 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27번째. 그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혜정 씨, 제가 묻고 싶은 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태진 씨가 그날 제 남편을 만난 건 아니에요? 태진의 눈이 커졌어요. 아닙니다. 절대.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혜정 씨 남편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그럼 왜? 7월 15일이 우연이었습니다. 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도 그 얘기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사고 낸 날, 혜정 씨가 결혼한 날, 그리고 혜정 씨 남편이 돌아가신 날이 전부 같은 날이에요. 저는 하늘을 봤어요. 이게 운명일까요? 저주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태진도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혜정 씨 남편분 죽음에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믿어요. 감사합니다. 태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태진 씨,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그건 아들들이 조사한 마지막 자료였어요. 제가 아직 보여주지 않았던 것. 태진이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1년 전 태진 씨가 입원했던 병원 기록이에요. 서류에는 말기 폐암 진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한테 말 안 하셨죠? 태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아니면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혼자 죽기 싫어서 마지막에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바라서 제게 접근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태진이 소리쳤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태진 씨는 죄책감 때문에 저한테 온 거예요? 아니면 외로움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 때문이에요? 태진이 울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태진 씨. 태진 씨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혜정 씨, 제발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저는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 남편이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이 유언을 남겼어요. 아들들한테 무슨 유언을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걸어갔어요. 뒤에서 태진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서재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의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들도 모르는 저만 알고 있는 유언장이었어요. 펼쳐서 다시 읽었습니다. 혜정아, 나는 알고 있었소. 당신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괜찮았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줬으니까. 만약 내가 먼저 가거든 그 사람을 다시 만나도 좋소. 당신의 행복이 내 마지막 소원이요. 마이너스 당신을 사랑한 남편. 저는 유언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복잡했어요. 사랑도, 죄책감도, 용서도. 그리고 저는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태진과 함께해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이별해야 할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거의 못 잤습니다. 그저 남편의 유언장과 태진의 편지 사이를 오가며 눈물만 흘렸죠. 현우와 준호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오후 3시에 집으로 가도 될까요? 준호랑 같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장했습니다. 그래, 와라. 오후 3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화나 있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들어와.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앉은 아들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누가 먼저 말할지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난번에 너무 심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현우가 먼저 사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나도요, 엄마. 준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우리 입장만 생각했어요. 너희들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현우가 말했어요. 아빠에 대해서도 엄마에 대해서도 서태진 씨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완전히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근데 엄마가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는 알잖아요. 우리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그래서 생각했어요. 현우가 이어받았어요.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엄마 인생은 엄마가 선택하셔야 한다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얘들아. 하지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빠는 정말 몰랐을까요? 엄마가 다른 사람 사랑했던 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았을 거야. 정말이에요? 응. 아버지는 똑똑한 사람이었어.
내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가끔 먼 곳을 바라볼 때 7월 15일만 되면 우울해질 때 다 알았을 거야.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준호가 물었어요. 사랑이었겠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상처까지 받아들이는 거니까.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어. 현우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아빠 서재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가 꺼낸 건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아빠가 일기를 쓰셨다는 거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아빠 돌아가시기 몇 달 전까지 쓰신 거예요. 제 손이 떨렸어요. 읽어봐도 돼? 엄마가 읽으셔야 할 것 같아요. 현우가 일기장을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2010년 3월 1일부터 시작됐어요. 오늘 혜정이가 또 창밖만 바라봤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 나는 항상 알고 있었다. 하지만 괜찮다. 혜정이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하니까. 눈물이 흘렀어요. 4월 15일. 혜정이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보고 있었다. 못 본 척했지만 나는 안다. 오래된 편지일 것이다. 그 사람의 편지. 괜찮다. 추억은 간직해도 되니까. 6월 3일. 요즘 가슴이 자주 아프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혜정이한테는 말하지 않으련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아빠가 아프신 거 아셨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준호가 말했어요. 6월 10일. 병원에 다녀왔다. 심장이 안 좋다고 한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약을 먹으면 된다지만 의사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시한부일지도 모른다. 아빠가 제 목소리가 끊겼어요. 7월 10일. 혜정아, 미안하다. 내가 먼저 갈 것 같구나. 당신을 두고 가는 게 제일 마음 아프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당신과 함께한 27년이 내 인생 전부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7월 14일. 내일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다. 27년 전 오늘 떨리는 손으로 당신 손을 잡았었지. 당신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괜찮았다. 언젠가는 내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됐다고 믿는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줬으니까. 진심으로.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7월 15일 아침. 오늘 저녁에 혜정이한테 줄 편지를 써야겠다. 내가 먼저 가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라고. 행복하라고. 내 마지막 선물은 당신의 자유니까. 사랑한다, 혜정아.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부짖었어요. 엄마. 현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빠는 끝까지 엄마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엄마 행복을 바라셨고요. 근데 편지는 제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쓰러지셨잖아. 편지를 못 쓰셨나? 아니에요. 준호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것도 발견했어요. 아빠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혜정에게. 아빠가 이걸 쓰시고 그날 저녁 쓰러지신 것 같아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가 읽어봤어요. 엄마가 읽으셔도 되는지 먼저 확인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의 또박또박한 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혜정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당신 곁에 없을 것이오. 미안하오. 약속했던 것보다 일찍 떠나게 되어서 27년 전 중매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오. 당신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슬펐소. 그때 직감했소.
이 사람 마음속에 누군가 있구나.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당신이 자다 말고 다른 이름을 부른 적이 있어. 태진아라고.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이뤘소. 며칠 후 당신 서랍에서 편지를 보았소. 물론 몰래. 미안하오. 하지만 알고 싶었소. 당신을 그렇게 슬프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편지를 읽고 알았소. 서태진이라는 사람.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화가 났소? 아니었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소. 알 수 없는 상대가 더 무섭거든. 이제 나는 누구와 경쟁해야 하는지 알았소. 그래서 더 열심히 당신을 사랑했소. 더 자상하게, 더 따뜻하게. 당신이 과거를 잊고 현재를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내 아내가 되어줬소. 현우와 준호를 낳아주었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소. 나는 행복했소. 가끔 7월 15일이 되면 당신이 우울해하는 것 알고 있었소. 그 사람과 헤어진 날이자 우리가 결혼한 날이니까. 미안했소. 내가 당신의 슬픔이 되어서. 하지만 혜정아,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줬다고 믿소. 처음엔 아니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사랑이 되었다고. 당신이 내 손을 잡는 따뜻함,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나를 걱정하는 눈빛. 그 모든 게 진심이었다고 믿소. 이제 내가 먼저 가오. 미안하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내가 없는 세상에서 당신이 외롭다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도 좋소. 나는 당신의 27년을 받았소. 이제 남은 시간은 당신 것이오. 그 사람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나는 괜찮소.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원하오. 당신의 행복을. 사랑했소, 혜정아.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소. 하지만 그때는 제일 먼저 만나서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을 거요. 웃으며 가오. 울지 마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남편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로 글씨가 번졌습니다. 현우야, 준호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알아요, 엄마. 현우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진심으로. 우리도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서태진 씨한테 가세요. 뭐라고? 일주일 동안 우리도 많이 생각했어요. 서태진 씨가 과거에 큰 실수를 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걸 숨긴 것도 잘못이에요. 하지만 현우가 말을 이었어요. 사람은 과거 때문에 평생 불행해야 하나요? 속죄하며 살았으면 그것도 인정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가 덧붙였어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도 그걸 바라셨잖아요. 저는 두 아들을 번갈아 봤어요. 정말 괜찮겠니? 솔직히 100% 괜찮진 않아요. 현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평생 혼자 우시는 것보다는 낫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아빠가 있었잖아요. 좋은 아빠. 엄마가 태진 씨랑 결혼하신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한 가지 조건만 걸게요. 준호가 말했어요. 결혼하시기 전에 서태진 씨 만나볼게요. 제대로. 그 사람이 정말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우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엄마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라, 진짜 지금의 서태진 씨를. 저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어요. 사랑해.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70살 가까이 돼서야 알았어.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그게 태진 씨야. 그럼 됐어요. 현우가 일어섰어요. 내일 서태진 씨 모셔와요. 우리 제대로 얘기하죠. 그리고 엄마,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빠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빠는 이미 용서하셨어요. 아니, 용서가 아니라 축복하셨어요. 편지에 다 써 있잖아요. 저는 두 아들을 꼭 안았어요.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제가 작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평생 저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자유를 줘서.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 저도 제 남은 인생 살아볼게요. 당신 축복 받았으니까. 저는 남편의 유언장과 편지를 함께 금고에 넣었어요. 그리고 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태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태진 씨, 혜정 씨, 내일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아들들이 만나고 싶대요. 정말,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태진 씨,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저도 만나고 싶어요. 매일 날마다. 전화기 너머로 태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혜정 씨. 감사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제 인생이.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태진이 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는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진 씨. 태진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고 면도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긴장한 게 역력했죠. 혜정 씨, 괜찮아요. 우리 아들들 좋은 애들이에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거실에는 현우와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태진 씨. 현우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준호도 말했어요. 태진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서태진 씨,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많이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반응이셨습니다. 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히려 제가 과거를 숨긴 게 잘못이었습니다. 그 얘기부터 하죠. 준호가 말했어요. 1983년 교통사고. 사실이죠? 네. 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두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으로 3사람을 죽였습니다. 젊은 부부와 5살 아이. 후회하세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가족 얼굴이, 그날의 충격이, 제가 저지른 죄가. 그래서 7년 복역하셨고 7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평생 갇혀 있어도 모자랄 죄였으니까요. 현우가 서류를 꺼냈어요. 저희가 더 조사해 봤습니다. 서태진 씨 출소 후에 그 가족 유족들 찾아가셨죠? 네. 그리고 30년 동안 매달 보상금을 보내셨고 매년 기일마다 찾아가 절하셨고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유족 할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에 가셨죠? 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장례식장 방명록에 이름이 있었어요. 서태진, 평생 속죄하는 사람이라고 써놓으셨더군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산소 옆에 작은 비석이 있다고 하더군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새긴. 제가 만들었습니다.
태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 용서하렴. 내 인생도 살아야지라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래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태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다 혜정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40년 만에.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나도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엄마한테 과거를 말씀하셨어야죠. 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알아요. 태진이 소리쳤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말하면 혜정 씨가 떠날까봐, 또다시 혼자가 될까봐 비겁했던 거예요. 네, 비겁했습니다. 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준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말기 폐암 진단서. 이것도 사실이죠? 네. 얼마나 남으셨어요? 의사는 1년에서 2년이라고 했습니다. 치료하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엄마한테도 안 말씀하셨죠? 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현우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혼자 죽기 싫어서 엄마한테 온 거 아니에요? 태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은 못합니다. 태진이 힘없이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혜정 씨를 사랑합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사랑이 뭔데요? 준호가 물었어요. 말기 암 환자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함께하고 싶은 거요? 태진이 저를 봤어요. 혜정 씨. 네, 태진 씨. 제가 먼저 갈 겁니다. 아마도.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보다 먼저. 그런데도.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제 병간호 하시게 될 겁니다. 힘들 거예요. 괜찮아요. 얼마 못 가 혼자 남게 되실 텐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미소 지었어요. 1년이든 2년이든 심지어 6개월이든 태진 씨와 함께라면 괜찮아요. 태진이 울었습니다. 현우와 준호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엄마.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도 아프시잖아요. 췌장암. 제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엄마 주치의한테 물어봤죠. 준호가 말했어요. 초기라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그건 무서우셨죠? 현우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혼자 수술받고 혼자 회복하는 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태진 씨를 선택하신 거예요. 함께 아프고 함께 치료받고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려고. 미안하다 얘들아. 제가 울먹였어요. 엄마가 약해서. 아니에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강하세요. 평생 혼자 버텨왔잖아요. 이제는 기댈 사람이 있어도 되죠. 서태진 씨. 현우가 태진을 봤어요. 우리 엄마 부탁합니다. 태진이 깜짝 놀라 그를 봤어요. 정말 괜찮습니까? 괜찮진 않아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아직도 아빠 생각하면 복잡해요. 그리고 서태진 씨 과거도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고요. 하지만 아빠가 남긴 편지 읽었어요. 현우가 말했어요. 아빠는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래요. 감사합니다. 태진이 일어나 깊게 절했어요. 평생 혜정 씨 잘 모시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수술부터 하세요. 둘 다. 엄마는 췌장암, 서태진 씨는 폐암. 하지만
치료받으세요.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포기하지 말고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더 오래 함께 하시라고요. 그리고 결혼식은 그 후에 하세요. 준호가 덧붙였어요. 둘 다 건강해지고 나서 그때 우리가 축복해 드릴게요. 저는 두 아들을 보며 울었어요. 고맙다 얘들아. 6개월 후 저는 수술을 받았어요. 췌장암 절제술. 힘들었지만 성공적이었습니다. 태진도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암이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우리는 함께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를 하고 몸이 아플 때도 서로를 보며 버텼습니다. 태진 씨도요. 그렇게 6개월을 버텼어요. 그리고 오늘 작은 웨딩홀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69살의 신부.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은 25살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응, 예쁘세요. 준호가 눈물을 닦았어요. 정말 예쁘세요, 엄마. 고맙다, 얘들아. 저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를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우리가 감사하죠.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한 모습 보여줘서 음악이 시작됐어요. 저는 두 아들의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버진 로드는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길이었어요. 끝에 태진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울고 있었어요. 백발의 주름진 얼굴이지만 제 눈에는 28살 청년으로 보였습니다. 현우와 준호가 제 손을 태진에게 건넸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진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나란히 섰습니다. 주례가 말했어요. 신랑 신부는 긴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났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각자의 인생, 그리고 상처를 안고 여기 섰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부를 남은 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랑을 남은 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제는 미룰 수 없어서요. 반지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이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40년 전 약혼할 때 주려고 했던 그 반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대요. 저도 태진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이제 신랑 신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현우와 준호가 제일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태진이 저를 안았어요. 혜정 씨. 네, 태진 씨. 아니, 이제는 여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여보. 우리는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해서 저는 남편 영정에 꽃을 바쳤어요. 여보 봤죠? 제가 행복해졌어요.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다가왔어요. 엄마, 이거. 그가 건넨 건 작은 편지였어요. 뭐니? 아빠 유품 정리하다 또 발견했어요. 결혼식 날 엄마한테 주라고 써놓으신 것 같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혜정아, 결혼 축하한다. 이번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행복해라. 그리고 미안하다. 첫 번째 결혼식 때는 내가 당신의 진짜 사랑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괜찮다. 나는 행복했으니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 전부였으니까. 이제는 진짜 사랑과 함께해라. 축복한다. 내 사랑. 마이너스 당신의 첫 번째 남편.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태진이 제 곁으로 왔어요. 괜찮습니까? 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녁이 되었어요.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갔습니다. 신혼집이었어요. 태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혜정 씨, 아니 여보. 네 여보. 우리한테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요? 몰라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1년일 수도, 5년일 수도, 어쩌면 10년일 수도 있죠.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있잖아요. 저도 무섭습니다. 태진이 고백했어요. 당신보다 먼저 갈까봐. 또 당신을 혼자 두고 갈까봐. 그땐 또 버텨야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서로 없이. 이번엔 함께 있었던 기억으로 버티면 되죠. 맞습니다. 태진이 저를 안았어요. 함께 있었던 기억으로. 우리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진 씨, 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합니다, 혜정 씨. 평생? 아니, 영원히. 그날 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잤어요. 69과 72의 신혼부부.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으니까요.